최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 3개국은 제6세대 전투기인 미래전투 공중 시스템 연구 개발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공식 개시하였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들 3개국이 개발하는 FCAS는 영국, 이태리 그리고 스웨덴이 NGF 사업으로 템피스트라고 차세대 전투기 이름을 명명한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라파엘 제4세대 전투기를 고집하는 프랑스가 NGF를 특정 형태의 전투기가 아닌 1 항공 플랫폼의 통합, 2 항공 시스템의 통합 3 유무인기 혼용 운용팀 개념을 구현하는 전투기이자 항공체계라고 전망하였다. 그동안 항공 전문가들은 제6세대 전투기의 요구 성능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1. 비싼 스텔스 효과를 가능한 한 낮추고 대신에 비행속력과 작전거리의 증진, 2. 다양한 임무별 모듈을 제작하여 다양한 항공작전 임무 부여에 따라 1시간 이내의 특정 임무 수행이 가능한 레고식 전투체계 개발, 3.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비행 능력의 극대화, 4. 방어 및 공세형 임무 부여에 따른 무인 혼용팀 운영, 5. 전장 환경 정보를 공군만이 아닌 타군으로부터도 실시간 공유 체계 구비, 6. 원거리 타격 패드 탑재, 7. 근거리 공중전 대비 레이저 요격 체계 구비, 8. 360도 전방위 식별이 가능한 조종사의 헬멧, 전시기 개발 등이었다. 또한 항공 전문가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제6세대 NGF를 다양한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제6세대 NGF 개발 시기를 이르면 2025에서 30년 늦으면 2030에서 40년으로 전망하면서 누가 먼저 실전 배치하는가에 따라 항공우세권을 장악하게 되리라 전망하였다. 이에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은 공동으로 참가하여 개발하는 FCAS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3개국이 개발해온 항공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A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개념으로서 영국의 원격 캐리어 체계, 독일의 유연한 무장 탑재를 지향하는 차세대 무기체계 그리고 스페인의 사이버 보호 등의 네트워크화된 공중전투 그라운드를 앞에 FCAS에 탑재할 통합된 한 개의 시스템으로 압축하는 것이다. 특히 조종사가 조종석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닌 조종복의 각종 통제체계를 구비해 조종사가 입어서 통합된 체계 내에서 FCAS를 운영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연구하는 유무인기 혼용팀에 의해 유인 항공기가 모선 역할을 담당하고 수대의 무인기를 자선으로 혼용하는 개념으로 각각 별도로 운용할지 아니면 탑재 미사일 대신에 무인기를 미사일과 같이 탑재하지 않고 FCAS 옆에 같이 비행하는 개념으로 할지는 나중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기존의 유인기 전술교리와 무인기 운용 교리를 통합한 공동 전술교리 개발이 추진하고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러한 프랑스, 독일 및 스페인의 NGF 개발 개념이 영국, 이태리와 스웨덴이 개발하는 NGF인 템피스트 전투기 개념과 종국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나 FCAS 사업은 체계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무인기를 자선으로 함께 운용하며 공동전술교리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영국이 주도하는 템피스트 사업과 다르다며 2026년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시제기를 제작하며 2040에서 45년 중에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FCAS는 차세대 탑재 무장, 장거리 탐지 장비, 동체 특수 재질 등을 동시에 개발하여 템피스트 사업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항공 전문가들은 제6세대 NGF는
기존의 제5세대 스텔스기보다는 작은 압축형 참신한 전투기 형태가 될 것이라며, 항공기 외형 동체를 보던 과거와 달리 내면에 어떤 시스템과 체계가 탑재되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제5세대 전투기 공중전판도 바꾼다. 144대 0. 지난해 여름 미국 알래스카의 공군기지 내 모의 공중전 상황실. 고성능 컴퓨터가 연결된 대형 스크린에서 깜박이는 숫자를 바라본 미국 방부와 공군 수뇌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가 기존 주력 전투기인 F-15, F-16, F-18과의 가상 공중전에서 백전백승의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것. 역사상 어떤 전투기도 보여주지 못한 가공할 전투력이었다. 사흘간에 걸쳐 진행된 가상 공중전에서 기존 전투기들은 미사일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한 채 F-22의 먹잇감이 됐다. 제5세대 전투기의 선두주자인 F-22의 최첨단 스텔스 성능 때문이었다. 일본이 최근 F-22의 대량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맞설 제5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제5세대 전투기의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다. 미국 F-22 다음엔 무인 전투기로 미국이 1991년 F-15의 후속으로 개발에 착수한 F-22는 제5세대 전투기 중 최초로 2005년 말 실전 배치됐다. F-22는 상대의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나는 반사 면적이 작은 벌레 크기에 불과해 상대는 레이더만 봐서는 F-22의 접근을 탐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적게는 F-22가 접근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F-22가 유령 전투기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F-22는 또 현존 전투기 중 유일하게 슈퍼크루징이 가능하고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미 공군은 대당 3억 달러인 F-22를 2010년대 중반까지 300여 대 도입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F-22의 후속으로 보잉사와 함께 인공지능 로봇이 조종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X-45로 불리는 이 UCAV는 시험 비행과 폭탄 투하 실험을 끝냈으며 5년 내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F-22와 견줄 첨단 전투기 개발. 중국은 2015년경 실전 배치를 목표로 제23, 제24로 불리는 차세대 첨단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중국의 선양과 청두 항공사에서 제작 중인 두 기종의 경쟁 상대는 미 공군의 F-22. 괌이나 일본의 미군 기지에 F-22가 실전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의 주요 군사 목표물은 단시간 내 파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F-22의 스텔스 성능의 위협을 느낀 중국은 러시아의 제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참고해 두 기종에도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제23, 제14가 실전 배치되면 중국의 기존 전투기나 러시아의 주력 기종인 Su-27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베일에 쌓인 Su-47. 러시아의 제5세대 전투기로는 구소련 때부터 개발되어 온 Su-47과 미그 1.42가 있다. Su-47은 기체에 특수도료를 칠하고 미사일 등을 내부에 탑재해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날개가 앞쪽으로 휘어진 전진익으로 설계돼 탁월한 항속 능력과 기동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재정난 때문에 현재 시험기만 제작했으며 아직 양산은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제5세대 전투기 보유가 본격화될 경우 러시아도 단기간에 양산과 실전 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선택은? 한국은 차기 전투기 2차 사업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F-15K급 전투기 20대를 도입한 뒤 제5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F-15K는 F-22보다 낡은 기종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한 적정한 양을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공군의 F-15C나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를 능가하는 항법 장비와 사거리 300km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는 동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힌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인 F-15K의 우위는 주변국들이 제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돈이다. 현 국방 예산으론 F-15K 가격의 3배에 달하는 F-22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F-22와 동일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F-35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5세대 전투기의 세대는 2차 대전 이후 1세대부터 개발 시기와 무장 능력, 스텔스 성능 적용 수준 등에 따라 바뀌어왔다. 완벽한 스텔스 성능과 초기동성, 첨단 항법 장비를 갖춘 5세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으며 실전 배치된 기종은 F-22가 유일하다. 공군 제5세대 전투기 확보 빨간불.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극의 작게. 국방개혁 2020 수정, F-15K 도전 등 변수 많아. 2013년부터 제5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공군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군은 차기 전투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4월까지 4.5세대 전투기인 F-15K 21대를 도입한 뒤 빠르면 2013년부터 제5세대 스텔스기 확보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첨단 무기 전력화 계획에 조정이 불가피하고 F-15K가 도전장을 내미는 등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군은 현재 FX-1, 2차 사업으로 F-15K 60대를 도입하고 나머지 60대는 스텔스기인 F-35나 F-22 등 기종을 선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주변국 안보 환경과 전투기 진화 추세, 획동 여건, 국방 가용 재원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주변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에 비해 대등하거나 우세한 제5세대 전투기 확보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주력 전투기와 성능이 대등하거나 우세한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에서 4.5세대인 F-15와 Su-30을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올해 말까지 첨단지능 시스템과 고도비행, 목표물 타격 능력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F-22 수출 거부 방침이 변하지 않자 최근 주력기인 F-15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상 레이더 기지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디지털 표시 시스템 구축과 레이더 성능 향상, 신형 미사일 탑재 능력 보강 등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군의 스텔스기 도입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는 국방개혁 2020의 수정 작업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는 새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에 따라 한미연합 전력을 고려해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 전력 가운데 미공군 전력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는 점에서 스텔기 확보 계획의 수정이 가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F-15K 60대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에서 스텔스기 60대를 혼합 운영할 경우 지상 지원 및 정비 시스템의 재구축에 따른 예산 소요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F-15K의 막강한 도전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보잉은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F-15K 60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NF3 계획을 공개했다. 보잉의 글로벌 스트라이크 시스템 및 통합 방위 체계를 맡고 있는 크리스 하트션 C는 2013년 이후 F-22에 장착된 것과 같은 전자식 레이더인 AESA와 미사일 경고 시스템,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 등으로 업그레이드된 F-15K 60대를 한국에 공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들은 보잉의 저돌적인 F-15K 공급 계획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120대의 고성능 전투기 도입 계획 가운데 절반은 F-15K를 나머지는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해 미래 위협까지 대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잉이 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조정안이 완성되면 우리 군이 5세대 스텔스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